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유병률은 약 10%에 달한다. 2024년 국내 치매 환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2050년에는 3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85세 이상에서는 10명 중 약 4명이 치매로 추정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사회에서 치매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약 2천만 원을 넘어서며 국가 치매 관리 비용은 20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 총 생산의 약 0.9%에 해당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다. 하지만 치매가 가져오는 진정한 부담은 경제적 수치로만 측정할 수 없다. 환자 본인의 삶은 물론 가족 전체의 일상과 미래가 송두리째 변화한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서서히 시작하여 초기에는 주로 최근 기억의 감퇴로 나타난다. 발병 후 13년의 초기 단계에서는 기억력이 저하되고 사회생활에 흥미가 떨어지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많은 가족들이 이 시기를 단순한 노화로 여기고 지나치기 쉽다. 중기로 진행하면서 기억장애가 더 심해지고 성격 변화, 무감동, 우울, 불안, 망상, 환각, 배회, 공격성 같은 정신행동 증상이 빈번해진다. 이러한 정신행동 증상은 보호자에게 많은 고통과 부담을 주어 시설 입소를 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말기에 이르면 사지경직, 보행장애, 대소변 실금 등의 신경학적 증상과 신체적 증상이 출현한다. 치매를 조기 발견하여 발병을 2년 정도 지연시킬 경우 20년 후에는 치매 유병률이 80% 수준으로 낮아지고 중증도도 감소한다. 또한 조기 발견하여 조기 치료를 시작할 경우 가족은 향후 8년간 약 7,800시간의 여가 시간을 더 누릴 수 있고 6,400만 원을 더 저축할 수 있다. 치매는 단순히 의학적 진단명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정체성, 관계, 존엄성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환자와 가족 모두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하는 긴 여정이다. 치매를 이해한다는 것은 증상을 아는 것을 넘어 한 인간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것에서 시작된다. 오늘도 김정호 씨는 같은 질문을 한다. 밥은 먹었어요? 가족이 방금 먹었다고 대답했는데도 10분 뒤면 또 묻는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대답을 듣고도 금세 잊어버린다. 가족들은 처음엔 답해주다가 점차 지쳐간다. 아까 말했잖아요. 아까 드셨다니까요. 그러나 이런 반응은 환자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반복적인 질문은 기억을 저장하거나 인출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자신의 주변에 대한 인식이 어려워지며 논리적 사고에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알츠하이머 환자는 최근 일을 기억하는 단기 기억 중추가 먼저 손상되고 병이 진행하면서 언어, 계산, 방향 감각 등을 담당하는 부위의 신경세포가 영향을 받는다. 환자의 단기 기억이 손상되어 자신이 들은 내용이나 수행한 활동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과 대화를 반복하며 끊임없는 관심을 요구한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감정적으로 동요하며 속상한 태도를 보일 수 있고 자신의 요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어 소리를 지르거나 배회하기도 한다. 반복 질문은 첫째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어서, 둘째 논리적 사고의 문제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셋째 관심을 끌기 위해 나타나는 행동일 수 있다. 치매 환자는 불안과 초조함을 자주 느끼며 이것이 각종 반복 질문이나 반복 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환자가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보호자는 환자에게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싶지만 환자에게는 정보보다 감정만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보호자가 정보를 제공하면서 화를 낸다면 환자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가족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똑같은 질문에 대답을 반복하는 것보다 환자를 다독거리며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환자가 하는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밥은 먹었어요? 라는 질문은 단순히 식사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불안해요. 제게 관심을 주세요라는 메시지일 수 있다. 치매 치료에 가족의 이해와 인내는 필수적이며 모든 상황에서 환자를 야단치거나 화를 내고 강제로 하게 하는 것은 금물이다. 환자가 실수를 했을 때 야단치거나 바보 취급하면 마음의 상처를 입으므로 반드시 존칭어를 사용하고 명령하는 투로 말하지 않아야 한다. 보호자는 의사처럼 증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며 옛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하지 않으면서 환자가 기억을 못하는 행동 자체를 치매 증상으로 인지해야 한다. 환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증상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뇌 손상으로 인해 세상을 다르게 경험하고 있는 한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을 공감하는 것이다. 이순자 씨가 또 지갑을 찾고 있다. 내 돈이 없어졌어. 누가 가져간 게 분명해. 며느리는 억울하다. 어제도 같이 찾아서 발견했는데 오늘 또 같은 일이 반복된다. 어머니, 어제 찾았잖아요. 아무도 안 가져갔어요. 하지만 이순자 씨는 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한다. 아니야, 분명히 누가 가져갔어. 내가 봤다고. 망상은 뇌 기능의 이상으로 잘못된 생각을 기억하고 실제 정보를 잊어버리거나 실제 상황을 오해해서 발생한다. 치매 노인에게 자주 일어나는 망상 중 가장 흔한 것은 피해 망상이며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훔쳐갔다는 도둑 망상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치매 환자는 돈을 가졌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면 필사적으로 돈을 찾으려고 하지만 못 찾게 되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보이는 가족을 도둑으로 간주한다. 문제는 치매 환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인지 기능. 장애와 더불어 적절한 정보를 주면 잘못된 판단을 조정하는 능력 역시 장애가 있어서 합리적인 설득으로는 설득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가족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득을 시도하지만 환자는 더욱 우기고 화를 내기 때문에 보호자들도 감정이 상하고 특히 도둑으로 의심받는 사람도 같이 화가 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에 집착할 필요는 없으며 환자의 입장에서 기분을 공감해주고 환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어머니, 통장이 없어져서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저랑 같이 찾아보실래요?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말씀에 부정하지 않고 믿어주는 태도와 잃어버린 물건을 함께 찾아보고 비난하거나 훈계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으며 치매 대상자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 증상이나 잃어버렸다고 의심하는 물건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다. 치매 대상자를 조롱하는 말투를 사용하지 않으며 특히 귓속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치매 대상자가 잃어버렸다거나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물건을 찾은 경우 치매 대상자를 비난하거나 훈계하지 않으며 물건을 발견했을 때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망상은 대개 해로운 것은 아니므로 환자를 편안히 안전하고 즐겁게 해주면 효과가 있다.
환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전환요법을 적용하며 음악, 운동, 친구와의 대화, 사진첩 보기, 애완동물과 놀기 등을 통해 환자의 주의를 돌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아 대상자의 관심을 분산시킨다. 도둑망상으로 치매 대상자가 방을 지킨다며 방 안에만 있기를 고집하면 위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다. 많이 걱정되셨겠어요. 불안하셨죠? 와 같은 공감형 응답은 환자를 안정시킨다. 논리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감정으로 다가가야 한다. 사실 확인보다는 환자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달래주는 것이 우선이다. 망상이나 환각이 심한 경우 전문의에게 알리며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족의 올바른 대응만으로도 상황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환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집 구조를 바꿨다. 어머니가 걸려 넘어지실까봐 안전을 위한 배려였다. 하지만 치매를 앓는 어머니는 더 혼란스러워했다. 화장실을 찾지 못하고 자기 방문 앞에서 망설였다. 치매 노인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하여 혼란 상태나 치매가 더 악화될 수도 있으므로 갑자기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환자들을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함으로써 간호자들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매일의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환자들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밤에 잘 자도록 하며 시간의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한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잠드는 일상의 반복이 환자에게는 안정감을 준다. 치매 환자에게 남아있는 능력을 끌어냄으로써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게 되고 무력감, 불안, 혼돈 증상이 줄어든다. 활동을 통하여 치매 환자들이 잊고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사용하게 되며 남아있는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환자가 일생 동안 즐겨왔던 음악이나 놀이를 한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즐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며 놀이를 통해 잠재되어 있는 기억력을 되살리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거리를 걷는 것이 좋은데 걸으면서 주변의 풍경을 살피고 사람이나 차를 피하고 신호등을 보는 등 많은 인지 능력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운동은 치매의 예방뿐만 아니라 이미 시작된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도 있다. 산책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세상과 연결되는 창구다. 음악도 강력한 치료 도구가 된다. 음악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알츠하이머 환자의 기분 전환과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인 상호작용 촉진, 인지 기능 향상을 도울 수 있다. 노래 부르기는 노래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노래 가사를 자주 반복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인지기능 감퇴로 단절된 과거 기억과 감정을 회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치매 환자에게도 생생한 기억을 떠올리게 도와주는 음악의 능력은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음악은 심지어 맛이나 냄새보다 과거의 기억을 촉발시키는 능력이 더 강하다. 음악은 치매 환자에게 돌아오지 않던 기억을 상기해내도록 해주고 자아 및 그 이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의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안전한 공간도 중요하다. 날카로운 모서리는 보호대로 감싸고 미끄러운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다. 하지만 과도한 개조는 금물이다. 환자가 익숙하게 지내던 공간의 본질은 유지하되 위험 요소만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화장실과 방문에는 큰 글씨로 표시를 붙여두면 도움이 된다. 적당한 자극으로 에너지를 방출할 기회를 주며 일상생활 속에 가능한 이런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요리를 좋아했던 환자라면 간단한 요리 준비를 함께하고 정원 가꾸기를 즐겼다면 화분에 물을 주는 일을 맡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 저녁이 되면 환자들은 더 불안해한다. 일몰 증후군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규칙적인 일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저녁 시간대에는 조명을 밝게 유지하고 익숙한 음악을 틀어주며 편안한 대화를 나눈다. 무엇보다 환자가 예측 가능한 하루를 보내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이자 돌봄이다. 치매 환자를 간호하는 일은 스트레스와 부담을 동반하기 때문에 간병인들은 우울감 및 피로감을 호소할 수 있으며 종종 본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소홀히 하기 쉽다. 치매 가족의 약 75%가 우울증을 겪는다. 돌봄자는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존재지만 동시에 가장 취약한 존재이기도 하다. 우울증은 슬픔, 낙담, 무기력, 의욕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무감동해지거나 맥이 풀려 보이기도 하고 심한 경우 불안, 신경쇠약, 불면, 식욕저하, 심지어 자살까지 나타날 수 있다. 누구와 같이 있음에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을 종종 가지게 된다. 자신과 얘기를 나누고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여겨지고 환자 간호에만 매달리다 보니 자신과 세상이 동떨어져 낙오되어 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치매 환자를 주로 돌보는 부양자의 경우 요통, 심장질환, 고혈압, 관절염, 소화기 질환 등의 신체적 질환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는 부양자가 3분의 2 이상인 것으로 보고된다. 기존의 신체적 질환이 악화되기도 하고 우울증 등의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 약물 의존 경향이 높아질 수도 있다. 돌봄은 마라톤이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전력을 다하면 중간에 쓰러진다. 가족들이 순번을 정해서 환자를 돌보거나 가족이 힘들면 외부 서비스를 사용하여 주로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잠시라도 환자를 돌보는 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병인은 주간 요양보호 프로그램, 가정 간호사의 방문, 비정규 또는 정규 가사 보조 및 시설 입주 보조와 같은 적절한 도움 제공자에 대해 사회복지사와 논의할 수 있다. 주간보호센터는 심신이 허약하거나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동 지원을 위한 전용 차량을 이용해 어르신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치매 노인 사망 원인 중 하나인 배회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인들의 센터 출입을 통제하여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치매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은 체계적인 가족 교육, 자조 모임 지원, 힐링 프로그램, 동반 치매 환자 보호 서비스 등을 통해 돌봄 역량을 향상시키고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킨다. 치매 환자 가족 간 정서 및 정보 교류를 통해 심리적 부담, 경감과 사회적 고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 모임을 지원한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큰 위로가 된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숙면을 취하도록 한다. 우울을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실천해야 하며 마사지, 지압, 운동, 요가, 명상 등을 활용한다. 운동은 뇌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 기능의 개선을 도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든다. 간병인은 치매 환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하는 방법과 그러한 환자들에게 예상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학습하며 이러한 정보를 간호사, 사회복지사 및 기관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공개 자료 및 온라인 자료로부터 얻을 수도 있다. 지식은 두려움을 줄여준다.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알면 덜 당황하게 된다.
돌봄자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다. 돌봄자가 쓰러지면 환자도 함께 위험해진다. 매일 30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다. 친구를 만나고 산책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쉬는 것은 다시 돌봄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다. 치매 돌봄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다. 가족, 친구, 전문가,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당신이 건강해야 환자도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